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한효입니다. 저는 지금 대치상상 학원에서 200호반을 이용을 지금 수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진행된 200호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이 6시 37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취합된 시험지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일단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 문항에 대해서 해설집을 작성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손풀이로 한 게 아니고 그래프까지 툴로 그려서 다 넣어둔 거를 지금 만들어둔 상태고요. 그거 관련해서 몇 문제 좀 해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느냐,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단어별로 골고루 난이도가 출제가 되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첫째로 전체적으로 중간고사에 대비해서는 최고 난이도 문제는 살짝 난이도가 중간보다는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만 최단 난이도는 뒤에 말씀드릴 계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트렌드를 굉장히 기민하게 지금 팔로우를 하고 계신데 외부 문제가 출제된 것 중에서 보시면 17번 문제에 나온 수열의 귀납적정의 문제가 사실 그 24학년도 5월 그러니까 두 달쯤 전에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쯤 전에 시행된 고3 모의고사 문제의 변형을 바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들 특히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방향이 수능을 최대한 잘 우사하는 시험을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린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계산으로 풀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사실 계산이 그렇게 긴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내신 문제 푸는 거랑 수능 문제 푸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은 아무래도 문제가 잘 설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하학적 또는 해석학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계산 대비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좀 친구들이 수학 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계산보다 발상과 아이디어 위주의 풀이로 바꾸지 않으시면 이야기하기는 수학 풀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아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산으로 풀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제가 오늘 딱 풀어보고 지금 올라오기까지로 봤을 때는 계산이 제일 긴 문제는 맥스 한 5줄 전후인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여러 번 쓰는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걔가 아마 제 기준으로는 계산이 길었던 문제고 그 외에는 그렇게 계산이 긴 문제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표준적인 풀이 방법대로 풀면 계산이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을 다 지금 타이핑 자료까지 끝내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저희 상관하시는 블로그에 지금 오늘 바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서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배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맞닥뜨렸을 어려움이 아마 6번이었을 것 같습니다. 6번에 정답률이 낮은 거로 보이지 않아요. 시험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계산을 좀 많이 하셨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시험 치면서 피로감이나 시간 문제가 조금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조금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차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고학년 때 배우는 걸 쓸수록 수학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선행이랑 실제 수학이랑 다른 거라서 아래 학년에서 배운 걸 잘 쓸수록 사실 수학을 조금 더 잘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원의 방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의 방정식에 있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줄여줄래 많은 푼 친구들이 계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중학교 때 배운 원의 기본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마 지금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여기에 4,0이라는 점에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을 지금 제곱근을 씌워보니까 n분의 4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원주 위에 있는 점과 자, 지금 접선이지 않습니까? 접선을 반드시 반지름 어떤 관계가 있냐?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n분의 4인 상태에서 이 세타의 기울기 즉 기하학적 의미로 탄젠트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b가 지금 대략 몇 정도냐면 빗변대 높이가 n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기울기는 아마 이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기울기는 정확히 쓰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라고 사실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으시면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두 접선이 생기기 때문에 부호를 생각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fn이라는 걸 정의를 해줄 때 기울기에 뭘 물어보고 있냐?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즉 fn은 우리가 간단히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 부분 쓰셔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그마 공식에 넣어서 써보시면 시그마 n은 2부터 8까지 자 fn 자리에다가 이걸 부분 분수로 고쳐서 쓰셔야겠죠. 2분의 1 앞으로 빼시고 b-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수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눗수 처리하는 텔레스코핑 해보시면 딱 이만큼만 나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제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잔뜩 틀렸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두 칸 간격이거든요. 두 칸 간격. 그래서 두 개씩 나왔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1 더하기 3 집어넣어서 2분의 1에다가 빼기 7 집어넣어서 8분의 1, 8 집어넣어서 9분의 1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계산한 결과가 144분의 얼마가 되냐면 9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긴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기본적인 정의와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지수함수랑 직선을 주고 도형을 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수능에서 굉장히 그냥 뭐 많이 물어본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3학년 모의고사에 반드시 포함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는 기하학적 의미를 우선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수학은 수업을 했지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축의 위치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개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를 생략하시고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분의 1x 먼저 그려주시고요. 간격이 1획으로 2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걸리는 점이 두 개가 있겠죠. 아마 지수함수가 제가 알 텐데 저는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어차피 우리가 두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인 평행한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저는 높이가 1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길이 그 다음 분홍색으로 표현된 길이 두 개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함수값이 y좌표가 2의 n제곱일 테고요. 여기가 2분의 n입니다. 여기 y좌표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고요.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차니까요. 2의 n제곱 빼기 2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의 n 플러스 1 자 높이는 1이니까 곱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요식 이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그마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연산기호가 아니라 표현기호이기 때문에 앞에 절반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은 등비수열이고요. 이 부분은 등차수열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랑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마 177 나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10번 볼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할 텐데 이것도 SN이 주어진 경우에
SN이 n에 대한 2차식일 때는 얘가 등차 수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 합은 상수항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첫째 항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AN을 바로 쓰시면요. 반드시 둘째 항부터 일반항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무시하셔도 좋거든요. 그러면 SN은 2차 항계수가 공차의 절반인 2차식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4N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건 무시하셔도 좋다 했죠? 1 집어넣었을 때 5가 되도록 상수항 1 결정하시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고 n이 1일 때는 S1 equal A1을 이용해서 4라고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똑같이 망원 텔레스코핑에서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전개하시기 전에 마이너스 따로 플러스 따로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11까지 마이너스 로그 a의 k번째 항 플러스 로그 a의 k 플러스 한 번째 항의 총합이라서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마운드수가 수거되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의 로그의 첫째 항 플러스 로그의 12번째 항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12번째 항 구해보시면 이 친구가 49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7 빼기 로그 2다. 이렇게 정답 처리해 주시면 이 문제도 계산이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6번 문제 볼 건데요. 이 문제는 역시나 수열 단원이기 때문에 수열 단원은 여러분들이 지식, 그러니까 공식이나 어떤 문제를 풀어본 경험 같은 지식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게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교재도 있고 수능 기출문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복잡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얘가 지금 D씩 증가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었다면 Bn은 자 AN도 1창이 DN 플러스 얼마, AN 플러스 1도 1창이 DN 플러스 얼마. 그러므로 전체가 2D를 1차 계수로 갖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다시 표현하면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씩 겹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2D를 건너뛰시면 2D만큼 증가한 두 개가 이웃한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A1, A3가 각각 B1, B2 또는 B2, B3 또는 B3, B4 또는 A2, A4가 차례대로 B1, B2, B2, B3, B3, B4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두 칸이 떨어져 있는 것이 B가 한 칸이 떨어져 있는 수열과 정확히 합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문제를 잡아주시면 저는 상황을 조금 표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을 한번 써보시면 이래요. 그러면 A1, A3가 한 세트면 뒤에 있는 A3가 B1일 수도 있고요. B2일 수도 있고요. B3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죠. 그럴 건데 A3는 뒤항이기 때문에 B2, B3, B4가 됩니다. 이 경우였다면 앞에 A1이 한 쌍으로 와야 되니까 A1이 B1, A1이 B2, A1이 B3 이런 식으로 A, B 두 항만큼 떨어져 있는 한 세트가 B가 붙어있는 두 항과 정확히 겹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이제 쓸 데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3번 A1, A3가 B에 이웃한 두 항일 수도 있고요. A2, A4가 B에 이웃한 두 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뒷항을 기준으로 쓸 거니까 A4가 B2일 수도 있고요. A4가 B 셋째 항일 수도 있고 B의 넷째 항일 수도 있고 이렇게 6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쭉 해보시고요. 식으로 한번 BN의 정의식으로 표현해볼까요? BN의 정의식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A2 플러스 A3 A3 더하기 그 다음 A4 더하기 A5 여기는 B2 자리에 A2, A3 여기는 B3 자리에 A3 더하기 A4
B4는 A4 더하기 A5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데 공차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A4와 A5를 더했을 때랑 셋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했을 때랑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공차 하나를 떼서 여기다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어떻게 강조했었냐면 항의 번호의 합이 일정한, 자 이렇게 두 개도 9, 이렇게 두 개도 9지 않습니까? 항의 번호의 합이 일정한 두 항의 합은 항상 같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에서 좀 확장돼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바로 뭐가 나오냐면 A2가 0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쪼개시면 되죠. A4가 0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부러 A3과 서로시켜주기 위해서 한쪽을 A3으로 조작을 했어요. 공차를 빌려준 거죠. 그럼 A3 소거하면 이번에는 A6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A4를 소거해주고 싶어요. 공차 하나를 A2에서 떼서 뒤로 보내주면 되겠네. 첫째 항 더하기 넷째 항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소거돼서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이 0인데 자 얘는 무수입니다. 생각하지 말도록 하죠. 문제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라고 줬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쪼개보시면 셋째 항이 0이 되고요. 여기서도 양변을 소거해보시면 이 경우에는 다섯 번째 항도 0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수열의 두 항을 등차 수열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첫째 항이 항상 뭐라는 걸 알고 있냐?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공차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네요. 공차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관된 사실은 항상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D만큼 증가하는 게 4만큼 증가했어요. 여기는 3D만큼 증가하는 게 4만큼 증가했고요. 여기는 5D만큼 증가하는 게 4입니다. 여기는 2D만큼 증가하는 게 4가 되고요. A1에서 A5까지는 4D만큼 증가하는 게 4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다 풀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 16번째 항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5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부족할 그냥 마이너스 4 플러스 15D라고 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수열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행동 영역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머릿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식을 구해서 내가 하나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항에 대한 식이 있어? 연립해서 또 다른 항을 구한 다음에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을 구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다들 쉽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우의 수를 잘게 쪼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최근 교과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형, 가형 선택자들은 유적 확통 기하로 시험을 쳤었는데 지금 자유의 친구들은 확통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에서 이런 경우의 수적인 요소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능까지 이번 기반에서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항상 내가 원하는 시까지의 각 행동 영역을 표의 하나의 열로 정리를 하시고 쭉 땡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5 곱해서 마이너스 4입니다. 60에서 4 빼서 56이죠. 15 곱해서 4 빼면 16. 15 곱해서 4 빼면 8이죠. 그 다음 15 곱해서 4 빼면 26이고요. 15 곱해서 4 빼면 11입니다. 총 항만 구해주시면 정답이 도출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72, 80, 106, 117을 최종 정답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생각보다 식 처리가 복잡하지 않았고요. 같은 걸 식으로 길게 푸셨으면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는 시간을 많이 쓰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목표에 맞춰서 사고를 정렬하는 모습이 조금 수영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쭉 하고 한 번에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시험과 굉장히 최근 수능의 평가원 기출 문제이기도 하죠. 한 5개로 나와 있었는데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도 지금 바로 두 문제를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수열 귀납적 정의를 줘버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건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아니야 안 했으면 그런 느낌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
점화시구, 자, 구 교과가 표현해가지고 점화시구가 단원에 조금 공포심과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개를 했을 때 하나를 빠뜨리지 않았을까? 이거 항상 나열할 때 식이 너무 계산 과정이 길어진다. 특히 이것도 이제 답지 같은 걸 보시면 거의 한 바닥이거든요. 그렇게 쌤 풀어야 되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아마 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근에 치러진 6평 바로 이전에 5월 모의고사에 기출된 15번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전에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연결을 해보시면 A4, A5의 합이 3이니까 어차피 자연수로 표현할 방법이 1, 2 아니면 2,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4가 1인 경우랑 A4가 2인 경우랑 보는 건데 자, 1인 경우는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1입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1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2는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 5니까 나누시면 그 다음은 1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상이 A4가 2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수열이 이루어지는 귀납적 규칙의 마디입니다. 가끔씩 서로 다른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세 항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두 항밖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항만 알면 첫 번째 항까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기준을 똑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항 좀 넓게 할게요.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째 항까지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표를 그리셔서 구분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이다라는 거. 그 다음 제가 수업 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나열시키는 역순 나열, 두 번째는 수열이 2개 이상 서로 얽혀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같은 수열이 2개 이상의 규칙에 의해서 분화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합성함수를 합함수 관점을 이용을 해서 해석하게 하는 경우. 이건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 이런 상황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식은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을 재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an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5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입니다. 단 이거는 도출된 an 값이 반드시 5에 대수여야 돼요. 한 번 더 요걸로 해보시면 an은 루트에 5an 플러스 1 빼기 4가 되죠. 마찬가지로 밑에 식은 루트 5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는 사실 아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번 분배를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나열하시면 돼요. 단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는 20을 읽을 때는 뒤쪽을 먼저 읽어요. 주어진 a는 1이다. 그럼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 식에 대입하면 좌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역순 나열을 할 때는 항상 이 식을 재배열 해달라고 했으니까 읽는 순서도 바뀌는 겁니다. an을 주면 a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an 값에 의해서 나온 것이 어떤 수이냐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수업 때 얘기를 한 50번쯤 하는 것 같은데 5 곱하기 루트 5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왜냐면 지금 표를 내가 해달라는 거는 실수 없이 빠짐없이 빠르게 하고 있는 거니까 수식이 저런 식으로 해서 눈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은 말로 내재화를 합시다. 어떻게 하냐? 5배를 하는 건가요? 네, 거기다 4를 빼서 루트를 씌우니까 1을 빼서 루트를 씌웁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얘를 5번을 하는 건가요? 5네요. 자연수 맞습니다. 여기서 4를 빼서 루트를 씌우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 1을 빼서 루트를 씌우시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은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맞아요.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둘째 항 아니죠. 셋째 항까지 먼저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나를 나열하시면 셋째 항의 경우가 뭐니? 죄송합니다. A4는 2로 있죠. 2조 2. 다시 볼게요. A4는 2로 두시고 규칙은 어떻게? 5 빼서 어떻게 해요? 4 빼서 루트 또
1 빼서 루트 이렇게 세 개네요. 자, 이건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건 이제 소거할게요. 그냥 얘는 없습니다. 루트 6은 없는 애야. 자, 다시 나올게요. 규칙은 5배를 하시거나요. 여기서 4를 빼서 루트를 씌우거나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러나 1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7이 나와있죠. 이건 이제 안 쓰겠습니다. 10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게 된다. 얘도 한번 볼까요? 5배를 먼저 하시고 1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자연수가 아니죠. 4를 빼서 루트를 씌워도 자연수가 아니네요. 이렇게만 딱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50 볼게요. 50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몇 배? 5배를 합니다. 250 일단 하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1을 빼서 루트를 씌워요. 루트 249 제곱산입니다. 4를 빼요. 루트 246 제곱산이에요. 자연수가 안 되겠죠? 7도 한번 볼게요. 5배에서 35. 4를 빼서 루트 30은 안 되고요. 1을 빼서 루트 34도 안 됩니다. 15는 5배를 하면 일단 얼마가 되냐면 75가 되고요. 여기서 4를 빼서 루트 안 되고요. 1을 빼서 루트도 안 되니까 가능한 건 이렇게밖에 없죠. 그래서 250에 35, 285고요. 여기다 75 더해서 360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이런 규칙들, 우리가 수업 때 계속 반복했던 규칙대로 해주시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에 여러분은 조금 시험장에서 혼란스럽게 쓸 수 있는 18번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였어야 되는 건데 한번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수학은 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역시 제가 수학 때 강조했던 얘기 중에 수학적 텍스트 리딩에 대해서는 항상 비교와 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을 하는 연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 지금 보시면 A는 볼까요?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입니다. 그럼 자연수니까 양수로 시작해서 빼고 하면 언젠가 음수로 바뀌겠지. 그럼 A에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B에는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수입니다. 그럼 B1은 양수고요. B2는 음수고요. B3는 다시 양수가 되죠. 그러면 지금 부호 구분이 바로 끝난 애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의 부호를 바로 바꿔볼 건데 A는 절대값을 아직 못 씌우니까 절대값 A를 포함하는 건 보지 말자고요. A가 포함됐을 때 B랑 B의 절대값만 비교 대조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지금 어떻게 쓰느냐? A1, A2, A3는 똑같고요. B는요, B1, B2, B3일 텐데 얘는 부호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A는 바꾼 게 없죠. B를 절대값을 씌우면 B1, B3는 양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B2만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B2 요게 변화한 값이고요. 실제로 변화하는 양은 얼마냐면 플러스 12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B2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빠르게 잡으셨어야 하고요. 더욱이 이 녀석이 첫째 항 곱하기 공차이기 때문에 공비가 음의 정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아니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면 한번 직접 경우의 수를 나눠놓고 문제 풀이를 더 해보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겠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 첫째 항이 2, 공비가 마이너스 3. 두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뭐하니? 첫째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열하실 수 있는 직접적인 수열이 이제 뭐가 되냐면 BN을 모조리 직접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N을 나열을 해보시면 자, B1이 어떻게 나열되죠?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마이너스 6, 셋째 항이 18 이렇게 나오면서 B1 플러스 B2 플러스 B3가 얼마가 되냐? 14가 된다. B1 플러스 B2 플러스 B3가 14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얻으시는 거는 A1, A2, A3가 얼마나? 3이라는 거죠. 자, 한편 이때 B에는 나열을 해보시면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6,
그럼 얘를 다 더했을 때 합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되고 이 경우였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다 조건에 의해서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쓴 조건이 다밖에 없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냐?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음수인 항이 두 개였다면 최소한 여기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잡으셔도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2,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4. 총 요만큼 차이가 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규칙에서부터 우리 직관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2라는 숫자에서부터. 즉, 셋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바로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자, 남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공차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D가 3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산하셔서 D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아마 내가 원하는 경우는 이걸 겁니다. 반면 이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D가 8이 되어보시면 이 B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1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A에는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바로 해주시면 A3가 마이너스 1이니까 A2는 뭐 얼마가 되겠죠? 1이 되겠고 A1은 3이 되겠죠. 필요하면 검사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줘요. A5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A3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N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B3에서부터 공차를 몇 번? 2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9, 8, 72, 162가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해서 정답은 157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나마 계산을 할 게 제일 많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긴 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나랑 다 사이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X3를 빠르게 찾은 친구가 있다면 이미지 푸는 시간 얼마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쪽에서 조금 볼 거예요. 주관식 4번이랑 주관식 5번, 6번 이렇게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쪽 문제는 스스로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온라인으로 제가 전문한 해설을 100보를 끝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풀이가 아무래도 저는 홍보의 목적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저희 수강생들이 복습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했던 우리들의 그 수업의 몇 가지 코드들이 있죠. 규칙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다 보니 조금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수업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많은 내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을 3시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를 같이 하고 진행합시다. 주관식 4번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차이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비주얼적으로 좀 압도적인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문제가 잘 짜여져 있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주관식 4번이면 이거 지금 앞에 3개, 18개, 21개를 풀고 온 거잖아요. 아마 21개를 못 풀었을 거야. 지금 몇 개는 건너뛴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마주쳤을 때 좀 약간 압도당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최근 평가원에서 킬러 22번의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률이 안 올라와요. 왜냐면 22번은 안 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안 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부해볼 만한 건 굉장히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A형부터 봅시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A에는 아마 구호가 첫째 항이 음수, 그 다음 양수, 음수, 양수로 교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홀수를 2개를 선택하느냐, 짝수를 2개를 선택하느냐. 근데 보세요. 여기 만약에 음수였으면 좌변의 절대값이랑 같아질 수가 없죠. 이미 절대값 기호를 썼다는 거는 이 식 전체가 0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으셔도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m은 짝수만 생각하시면 돼. 즉 m은 5 이상의 짝수다. 자, 다시 m은 5 이상의 짝수만 고려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식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am 플러스 1 자리에다가 am 곱하기 공비라고 쓸게요. 절대값이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2 곱하기 am 플러스 am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은 am 어차피 0이 아닌 게 알려져 있으니까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 2 곱하기 r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r 플러스 1은 0이다. 즉 r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등비수열의 모든 항이 정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그냥 바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SM, SM 플러스 1, SM 플러스 2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진동의 개념이 살짝 포함이 된 겁니다. SM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SM이라는 값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SM부터 SM 플러스 1까지는 A의 M 플러스 1이라는 걸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M이 무슨 수인 걸 알죠? 짝수인 걸 알아요. 그럼 M 플러스 1은 홀수고요. 우리는 홀수 번째 항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한 칸만큼, 자 뭐라고요? 한 칸만큼 이게 AM 플러스 1입니다. 떨어뜨리시면 여기가 SM M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SM 플러스 1에서 SM 플러스 2까지는 플러스 A에 M 플러스 2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M 플러스 1이었어요. 즉 지금 보실게요. 여기서 이동했던 거에 정확히 몇 배만큼? 2배만큼 증가하는 여기가 S의 M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하시면 2배가 같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의미죠. 그리고 SM 수열의 항의 합에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는 반드시 AN 일반항이라는 정보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비를 비약적으로 일단 표현해본 결과 얘가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258이죠. 그리고 얘가 최대값입니다. 510이에요. 그럼 바로 알고 있는 건 뭐냐? A의 M 플러스 2 증가한 값 A의 M 플러스 2가 뭘 알고 있냐? 768입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 곱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한답니다. 등비수열은 항의 번호가 증가한 만큼 공비를 곱해준 횟수만 곱해주면 돼요. 2 플러스 n이니까요. 얘는 쉽게 말해서 둘째 항에다가 공비를 마이너스 2죠. n번 곱해줬다라고 보시면 내가 원하는 두 가지. 자,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A2랑 M 이렇게 두 개죠. 그러니까 A2랑 M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M은 또 5 이상의 짝수이기 때문에 저는 M을 6이랑 8만 둘 거예요. 근데 8을 쓸 필요가 없겠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8이 되어버리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3이 돼야 되죠?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서 첫째 항이 음이 정수다라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n 값은 얼마? 6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2의 6제곱이고 앞에가 얼마가 되냐? 12가 됩니다. 따라서 12 더하기 6, 정답은 18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주얼에 비해서 계산량은 많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SN을 수열을 이런 약간 경향성을 관찰하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건 역시 최근 수능이나 혹은 굉장히 좋은 사설 모의고사들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더 한번 공부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관식 4번이고요. 주관식 5번 볼게요. 주관식 5번. 그리고 그림을 안 그려놨습니다.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원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자, 원이 있고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 BAC가 A를 가운데 두고 있는 게 둔각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A를 기준으로 둔각 이렇게 그려집니다.
길이가 파이고 여기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BAC가 ABC가 요각의 코사인이 5분의 4입니다. 편의상 세타로 줄게요. 그러면 5분의 4 보면 머리가 띵해. 왜?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아 이거 숫자는 되게 많네요. 그쵸? 이게 지금 코사인 법칙을 쓰시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특수각인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수각은 아니지만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삼각비가 알려진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를 수직 이등분 딱 해주시면 여기가 4, 여기가 3 이렇게 바로 주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서 네, 얘도 세타, 네, 얘도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AB가 7이 되도록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길이가 7이 되는 걸 설정을 하셔서 얘를 B가 잡은 다음에 BD 성분 길이, 요 파란색 성분 길이나 CD 성분 길이, 연두색 성분 길이를 주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 있네.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달라요. 근데 내가 좀 봅시다. 요거 AC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세타예요. 마찬가지. 요거 AB의 AB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러면 보자. 5, 7 세타 5, 7 세타 이거 어차피 코사인 써봐야 뭘 쓰는 간에 t 제곱 플러스 4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아니죠 2 곱하기 7 곱하기 뭔가 자 이 자리에 t 자리에 BD가 오셔도 좋고 CD가 오셔도 좋아요. 식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자리를 5분의 4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 25가 됩니다. 그럼 식 한번 정리해 주시면 보세요. t 제곱에 마이너스에 뭔가 복잡한 t가 있어. 신경 쓰지 말고요. 24 이꼴 제곱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자명하는 사실은 이 두 개는 비가 달라요. 근데 구조가 똑같은 식이죠? 그럼 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물어보는 게 두 개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4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다른 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한번 보자. 만약에 이 두 개 성분이 같았다면 어디 오셔야 되냐면 이렇게 오셔야 돼. 그러면 지금 이 BC를 A가 수직이 등분하게 되죠? 그러면 BC는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 현의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이니까 반드시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즉 AD는 이 원의 뭐가 되냐? 지름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지름의 길이가 7인데 현의 길이가 8이라는 게. 그래서 귀류법에 의해서 모순입니다. 간단히 확인해서 두 개는 서로 다르답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곱 24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식 5번이었고요. 자, 주관식 6번 풀고 마무리하죠. 주관식 6번이 후반부에 있어서 안 풀어본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수열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의 수열의 일련이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넷째 항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부터 셋째 항이에요. 아까 똑같습니다. 역순 나열 문제예요. 어떻게 하자고 했냐? 식을 재정해 갑시다. AN은 AN 플러스 1 빼기 7입니다. 단 나온 결과는 홀수여야 해. 그렇죠? AN이 홀수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AN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5여야 해. 이거는 결과가 짝수여야 되는데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곱해져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내가 규칙을 알게 됐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언어적 서술을 통한 내재화. 규칙은 7을 빼서 홀수를 만들거나 5를 빼고 1을 곱합니다. 끝났어요. 자 넷째 항, 셋째 항, 둘째 항, 숫째 항 나이 아시면 이거 다 해고 앞에요. 자, 넷째 항이 문제에서 이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7을 빼서 13, 홀수, 오케이. 5를 빼서 200, 30, 짝수, 오케이. 두 개 만드는 거예요.
13 한번 뺄까요? 7을 빼서 홀수? 아니야. 짝수가 되니까 1번 규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를 빼시면 8이고요. 16 이렇게 씁니다. 얘는 7을 빼서 홀수 23. 그다음 5를 빼서 2배 50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안 되냐면 역시 언어적 서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16에서 7 빼서 홀수 만들어 9. 괜찮죠? 그 다음 5를 뺀 다음에 2배 20. 얘 한번 볼까요? 얘는 7을 빼서 홀수 안 됩니다. 5를 빼서 2배 36이에요. 얘 한번 볼게요. 7을 빼서 홀수 43. 5를 빼서 2배 90입니다.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는 감소가 확정되는 규칙이죠. 얘를 많이 쓸수록 값은 작아집니다. 제일 작은 값은 9, 16, 13 이렇게 쓸 때가 제일 작겠네요. 요 세 숫자 더해보시면 답은 36이 일단 최소값이 됩니다. 이 계산 맞나? 아닌데 38이네요. 제가 원래 숫자는 도형이 좀 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큰 거 보시면 30, 50, 90 얼마나? 170인가요? 두 개 더해서 답은 208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 절대 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5줄 안팎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었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풀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풀이랑 좀 격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세 가지. 첫째, 비현실적인 풀이야라는 것에 얘기를 좀 해보시면 글쎄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FM대로 풀어서 시간 내에 푸는 게 더 불가능한 거고 평소에 이런 걸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시험장에서 일부 문제라도 이렇게 풀어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매일 제 당일날 해설을 다 제자리에서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소풀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걸 보고 이해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료를 만들어서 매일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올해부터는 영상을 당일날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3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저는 고3 수능 모의고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날 해설을 다 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모방할 수 없는 재현할 수 없는 정도의 풀이라면 저도 오늘 하면 이렇게 해요.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해설 강의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몇 가지 태도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수능 전까지 반드시 기르셔야 돼요. 지금 기말이 끝났다고 수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능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능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공부를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고 가는 거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나서 지금 수학 1을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했고 다음 학기에는 수학 2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두 개 하면 여러분들 수능의 75%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상하에서 수 1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이렇게 어떤 이질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지금 문제 푸는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수학 상하에서처럼 10 전개하고 다 써가지고 하는 큰 풀이가 이제 시간 내에 혹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나의 계산력과 집중력상의 한계 때문에 무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를. 수능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많이 이런 걸 주장을 하실 거고요. 특히 모든 모의고사 문제는 수학의 신묘한 묘리 때문에 어떻게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간편한 풀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과정 연구계획서 같은 거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 문에서는 반드시 이걸 체화하도록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체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학기에 수하에서 수1으로 들어올 때 수능화하는 것을 실패하셨다면 수학 1에서 수학 2로 갈 때 반드시 내 풀이를 수능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수학 2는 훨씬 더 심해요. 지금 제가 대략 이게 다 계산해서 푸는 거 대비 시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 끝난 25분에 30분 정도 걸렸으니까 2대1 정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또는 3대1 정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투는 계산량이 거의 10대1 정도로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투는 좀 약간 층계적으로 설계된 게 있어서 한 번이라도 수능에 출제된 건 그 다음에는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실전 개념이 추가되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보신 것처럼 시간 내에 최소한의 정신력을 집중해서 최소한의 계산으로 풀 수 있는 풀이, 즉 수능적 풀이를 연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힘듭니다. 수능 준비하시면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수학 2, 수학 1, 수학 1이 잘 안 되는 친구는 복습도 하셔야 됩니다. 수학 1, 수학 2는 반드시 수학 3학처럼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손가락 3개 정도로 지면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계산량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고적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욕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드린 말씀이고요. 한 50분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주요 문제들을 조금 푸는 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업 때는 실전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학 동안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2학기 때 수학 2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3학년 올라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학 가르치는 한용욱이었고요.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아서 잘 찾아보십시오.